이 세상 모든 질환에 대해 알아본다. 저는 모르는 게 없는 아라. 저는 세상 모든 것이 궁금한 우리입니다. 오늘은 내가 질문을 하나 할게. 우리가 소아 백혈병에 대해 알아볼 때 교수님이 말해줬던 치료법 중 하나야. 항암 치료가 아닌 이것은 무엇일까요? 질문을 할 거라고 예상은 못했는데 그래도 나는 아는 거니까 대답할 수 있어. 조혈모세포 이식이지? 어떻게 알았어? 오늘은 최정윤 교수님과 조혈모 세포 이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님, 지난번에 소아 백혈병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때 잠깐 말씀해 주셨던 조혈모세포 이식이란 정확히 어떤 건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아라. 조혈모세포 이식은 조혈모세포라고 하는 피를 만드는 모세포를 이식해서 백혈병과 같은 혈액암, 혈액질환, 면역결핍질환 등의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이식된 조혈모세포는 환자의 몸에서 새롭고 건강한 혈액세포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치료법이에요. 그러면 조혈모 세포 이식은 어떤 경우에 필요해요? 먼저 소아암이 아닌 재생불량성 빈혈과 같은 혈액질환, 면역결핍질환에서도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오늘 시간에는 소아암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고위험 백혈병, 림프종과 같은 혈액암, 통상적인 치료로는 예후가 불량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고위험 고형종양, 재발성 종양이 있는 경우 기존의 항암 치료만으로는 효과가 부족할 때 조혈모세포 이식을 고려하게 됩니다. 교수님, 이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즉 타인으로부터 이식을 받는 경우에는 우선 조혈모세포 이식에 적합한 기증자를 찾는 게 중요해요. 환자와 유전적으로 일치하는 기증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족이나 비혈연 기증자를 통해서 검사를 진행합니다. 최근에는 반만 일치하는 부모나 형제도 기증자가 될 수 있고 이를 반일치 조혈모세포 이식이라고 해요. 기증자가 결정이 되면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사전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환자는 이식을 받기 전에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몸속의 병든 세포를 없애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와는 개념이 조금 다른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은 이식보다는 이식 전에 주어지는 고용량 항암치료 요법에 더 주된 목적이 있어요. 일반적인 항암 요법보다 훨씬 더 센 고용량 항암 치료를 받으면 암세포를 없애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그만큼 부작용이 있어서 골수가 스스로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조혈모세포를 이식받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가조혈모세포 이식 전에 미리 자신의 조혈모세포를 모아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준비 과정도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요? 네, 준비는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시술을 받을 준비가 되도록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럼 실제 조혈모세포 이식 시술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이식은 전처치와 이식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전처치 때는 이식을 받기 전에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를 받는 과정이라고 아시면 돼요. 이 과정을 통해서 몸속의 병든 세포를 없애고 새로운 세포가 잘 생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이식 시술 자체는 비교적 간단한 편이에요. 준비된 조혈모세포를 환자에게 주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조혈모세포는 혈관을 통해서 주입되고 마치 수혈을 받는 것처럼 진행합니다. 이후에 이식된 조혈모세포가 환자의 골수에 자리 잡아서 새로운 혈액세포를 생성하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시술 시간이 엄청 길진 않겠네요? 네, 주입 과정은 수혈 과정과 비슷하게 길지는 않지만 중요한 거는 이후에 조혈모세포가 체내에 잘 생착하고 정상적으로 기능하는지를 꾸준히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술 후에는 어떤 관리가 필요한가요? 시술 후에는 특히 면역력이 매우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감염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전처치 항암화학요법 약제들의 독성을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에 입원 상태로 격리된 공간에서 치료를 받게 되고 몸이 조혈모세포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양한 약물 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회복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조혈모세포 주입 이후에 열흘에서 2주 정도가 지나면 호중고 생착이 이루어지고 이후에도 몇 주에서 몇 달간의 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니까 굉장히 조심해야겠어요. 맞아요. 시술 후에는 감염과 그 이외의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을 하고 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하고 체내의 조혈모세포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해요. 교수님, 시술을 받고 나면 다시 학교나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데는 얼마나 걸리나요?
조혈물 세포 이식 후에는 면역력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감염 위험이 줄어들면 학교나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지만 아이마다 회복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주치의의 진단과 조언에 따라서 복귀 시점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학교에 가기 전에 철저한 검사를 받고 복귀해야겠네요? 맞습니다. 복귀 전에는 면역 상태와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무리 없이 생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학교도 복귀할 수 있고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된다면 환자 입장에서도 부모님 입장에서도 너무 기쁠 것 같은데 일상생활로 돌아간 후 평소 식사와 생활 습관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식사는 면역력을 높이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신선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해야 돼요. 날 음식이나 가공 음식은 피하고 조리 과정을 통해서 균이 남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면역 기능의 회복 정도에 따라서 먹어야 하는 음식의 종류가 달라지므로 주치의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야 합니다. 생활 습관은 감염 예방이 가장 중요하므로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손 씻기 등의 기본 위생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또한 가벼운 운동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와 생활 습관을 꾸준히 관리하면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네요? 맞아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회복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족의 도움도 중요해요. 시술 후 완전히 회복된 뒤에도 병원을 자주 다녀야 하나요? 네, 조혈물 세포 이식 후에는 장기적인 추적 관찰이 중요합니다. 이식 후에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면역력이 회복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기 검진과 면역력 회복 상태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요. 또한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부작용 관리와 감염 예방을 위해서 꾸준히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회복 후에도 계속해서 건강을 잘 챙겨야겠네요? 맞습니다. 이식을 받은 후에도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건강 상태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해요. 교수님, 오늘 조혈모 세포 이식에 대해 정말 많이 배웠어요. 준비 과정부터 시술 후 관리까지 이렇게 많은 것들이 필요하네요. 조혈물 세포 이식은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치료법이기 때문에 준비와 관리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해둬야겠어요. 여러분도 조혈모 세포 이식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알아가셨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